안녕하세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70대 어르신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가 있어서 올 추석에도 송편을 한 입도 못 먹었어요. 손주들이 정성껏 만들어준 걸 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 때문에 명절의 기쁨을 포기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송편은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제가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년째 환자분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송편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0년 전만 해도 명절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송편은커녕 명절 음식 자체를 멀리하게 되셨습니다. 작년 추석에 그 친구 댁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가족들은 송편을 먹는데 혼자 샐러드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올바른 송편 섭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송편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송편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송편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박순자님이라는 6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5년간 당뇨병을 앓으셨는데 명절마다 가족들이 만든 송편을 단 한 개도 드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혈당이 올라갈까봐 무서워서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영양 정보와 섭취 방법을 알려드린 후 작년 추석에 처음으로 송편 3개를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식후 혈당이 평소 식사 때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박순자님은 그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울먹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15년 동안 왜 이걸 몰랐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행복을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남성 환자 김철수님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8년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송편뿐만 아니라 떡 종류를 전부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송편의 영양 성분과 건강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올해 설날에는 떡국도 적당량 드시고 추석에는 송편도 드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식이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더 잘 되셨거든요. 제 병원 간호사 한 분의 시어머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78세이신 그분은 신장질환과 당뇨병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요.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만든 음식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장질환 환자를 위한 특별한 송편소 선택법을 알려드렸더니 올해는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파치나 콩 대신 깨를 넣은 송편으로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간호사가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먼저 송편의 기본 영양 성분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송편 100g당 칼로리는 200kcal입니다. 한 개당 무게가 약 25g에서 30g 정도 되니까 송편 한 개는 대략 50kcal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송편 5개에서 6개를 드시면 쌀밥 한 공기와 비슷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송편 100g에는 탄수화물이 43.6g, 단백질이 5.4g, 지방이 0.4g 들어 있습니다. 수분도 49.5g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의 절반이 수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쌀밥보다 포만감이 더 크면서도 실제 탄수화물 섭취량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송편 안에 들어가는 소의 영양학적 가치입니다. 팥을 예로 들어볼까요?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팥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팥송편을 즐겨 드셨던 과학적 이유입니다. 제가 특히 추천하는 건 검은콩 송편입니다.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검은콩 100g에는 단백질이 34.3%나 들어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심장병과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깨송편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깨송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팥이나 콩에 비해 칼륨 함량이 적어서 신장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깨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편이 나쁜 음식이 아니라 잘못된 섭취 방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송편을 간식으로 생각하고 식사 후에 추가로 드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송편을 드실 거면 그날 식사에서 밥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한 명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당뇨병 환자가 송편을 안전하게 드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공식 권고사항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는 식전 혈당 80에서 130mg/dL 식후 이 시간 혈당은 180mg/dL 미만,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혈당을 유지하시려면 정확한 식단 조절이 필수입니다. 송편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쌀밥 한 공기를 드신다면 송편을 5개 드실 날은 밥을 반 공기 이하로 줄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송편 5개가 쌀밥 한 공기와 비슷한 탄수화물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나지 않아서 혈당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평소의 식사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송편을 추가로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끼니 전후에 송편을 먹는다면 평소보다 밥량을 적게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영양 관련 자료를 보면 송편 1인분인 5개의 열량이 280kcal로 250g인 쌀밥 한 공기 열량에 맞먹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송편을 드실 때는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다른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송편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송편 4개에서 5개를 드시고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포만감도 충분하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의 식이섬유가 송편의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밥 대신 송편을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반찬은 평소대로 드시되 밥 대신 송편 3개에서 4개를 드시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국이나 찌개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국물에 들어간 쌀이나 면이 추가 탄수화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송편을 식후 30분 뒤에 가벼운 운동과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일을 하시면서 송편 1개에서 2개 정도를 천천히 드시면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송편을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 입 베어 물고 최소한 20번에서 30번 씹으시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빨리 느껴지고 실제로 적은 양을 먹어도 만족감이 큽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송편의 소로 주로 사용되는 팥과 콩에는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해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깨를 소로 넣은 송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깨송편은 팥이나 콩송편에 비해 칼륨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송편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편 반죽에 쑥이나 모신잎, 수리취 같은 채소를 넣으면 열량이 16에서 20%나 낮아집니다. 또한 송편 소를 만들 때 깨와 설탕 대신 검은 콩이나 밤을 넣으면 총 열량이 10% 정도 줄어듭니다. 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천연 단맛이 나는 밤이나 대추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송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또 하나의 팁은 송편을 먹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겁니다. 물이 위장을 채워주기 때문에 송편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편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20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 운동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송편의 보관과 섭취도 중요합니다. 냉동 보관한 송편을 드실 때 절대 튀기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대신 찜기에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찌는 방법이 영양소 손실도 적고 칼로리 증가도 없어서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송편을 만들 때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팥을 삶을 때도 소금을 거의 넣지 않거나 아예 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계피가루나 생강가루로 풍미를 더하시면 됩니다. 계피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향신료입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깨송편보다는 팥송편이나 콩송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팥과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32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란 특정 음식을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당량을 즐기는 겁니다. 송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이나 다른 만성질환이 있다고 해서 명절 음식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편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편은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생각하세요. 둘째, 송편을 드시는 날은 반드시 밥 양을 줄이세요. 셋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넷째, 식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다섯째,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소의 종류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방법으로 올해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이 만든 송편을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건강도 지키면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대본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번 추석에는 죄책감 없이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송편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송편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고혈압이 있다고, 신장 질환이 있다고 명절의 즐거움을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불안하시다면 송편을 드신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한번 재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셨다면 평소 식사 후 혈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평생 가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고요.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적당히 즐기시되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이번 추석엔 송편 먹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병이나 다른 만성질환으로 명절 음식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명절 음식을 먹고 난 후 효과적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